어, 오늘은 EHW 05-1하고 06, 05-2하고 요 두 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하는 걸 보고 싶어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지금 들어오신 분 누구세요? 윤환희입니다. 윤환 씨요? 어,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는데. 네, 제가 와이파이 때문에 이게 이름이 날라간다. 잠깐만. 하여튼 적어봐요. 근데 현대 포트폴리오로는 이 양반이 이야기한 겁니다. 해리 말코이치라는 양반이고요. 근데 어, 올해 8월에 돌아가셨더라고. 예, 올해 8월 들어갔고 52년도에 논문 하나 썼는데 그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고요. 그 90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공헌은 평균 분산 기준하고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이거 그걸 우리가 이 EHW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본자산 결정 모형은 이 양반이 이야기했고 이 양반 이름은 윌리엄 샤프고 지금도 현재 계시는 것 같아요. 64년에 CAPM이라는 가지고 논문을 쓰고 90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뭐 CAPM, 뭐 시장 모형, 샤프 비율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공헌이에요. 이 두 양반의 공헌을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해리 말코이츠가 한 거는 뭐냐면 어떤 개별 자산의 매력도를 표준 편차하고 평균으로 점으로 찍을 수 있지 않냐. 측정해서 수익률의 표준 편차와 평균을 구해가 점을 찍을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공헌은 뭐냐면 그냥 자산 두 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만약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효과가 가장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개의 직선 나타나는데 이게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보통 간다는 거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는 말이 뭐냐 하면 뭔가 위험을 좀 줄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개별 자산들을 가지고 전부 다 섞어가지고 주어진 평균 하에서 가장 이 표준편차 작은 것들을 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선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 중에 이 표준편차 분산이 가장 작은 게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고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위쪽은 다 괜찮은 자산 아니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또 하나가 평균 분산 기준인데 평균은 좀 좋으면 좋고 표준편차는 좀 낮으면 좋으니까 왼쪽 위쪽에 있을수록 좋은 자산이다. 이 자산과 이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 이 자산이 왼쪽에 있고 그래서 위험이 더 적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은 더 높으니까 이 자산이 이 자산을 지배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위쪽에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이런 거에 비해서 뭡니까 이 저 표준편차가 작고 평균도 높으니까 이 자산 중에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효율적 경계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도입했냐면 무위험 자산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무위험 자산하고 위험 자산하고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인데 그 중에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평균이 높고 그 다음에 평균이 작은 건데 그걸 선을 쫙 그어 보니까 여기서 이 효율적 경계선하고 접하는 점에서 뭔가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기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접점 포트폴리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결론은 무위험 자산하고 접점 포트폴리오하고 중에서 어디서 선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본 배분선,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점에서 선택하면 그게 효용이 극대화되겠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자, 윌리엄 샤프의 공헌은 뭐냐 하면 해리 말코이츠는 그냥 이까지만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만약 균형이라면 우리 시장이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된다는 건데 균형이면
요 접점 포트폴리오가 다름 아닌 뭐냐면 시장 포트폴리오. 그래서 모든 자산을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인데, 시장이 만약 균형이라면 접점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요 CAML이 되는 거죠. 캐피탈 마켓 라인, 자본시장선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해리 마르코비치 이야기하면 하여튼 탄젠트 포트폴리오, 접점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그거하고 뭔가 자산 배분을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 된 거고, 샤프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다름 아닌 시장 포트폴리오니까 그냥 시장 포트폴리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다면 코스피 지수 같은 거하고 그냥 무임자산하고 두 개만 배분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EHW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개별 자산의 평균하고 평균차를 구해가 점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만약 뭐 효용이 이렇게 생겼다면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왼쪽 이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요거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효용 함수 하에서는 가장 최적의 선택은 여기 되는 거죠. 화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 그게 1단계고요. 1단계는 개별 자산 가지고 개별 자산을 투자 기회치표별로 생각하고 그냥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개별 자산 하나 찾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기를 포트폴리오를 섞으면 위험이 분산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선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죠? 요런 선을 그리면 사실 요런 무차별곡선보다 더 왼쪽 이쪽에 있는 무차별곡선이 있네요. 뭐냐면 요거를 접하는 무차별곡선이겠네요. 접하는 무차별곡선이 뭔가 효용이 늘어난 거죠. 그죠? 예. 효용이 왜 왼쪽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늘어나냐면 평균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 근데 평균 편차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이쪽에 있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 자산이 화학보다는 좀 더 낫네. 효용이 좀 더 올라갔네요.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이번 과제는 아니고 그 다음 과제 이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무형자산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무형자산을 집어넣으면 무형자산하고 효율적 경계선하고 접하는 어떤 점을 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점이 이제 접점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접점 포트폴리오하고 이를 연결한 요 자본 배분선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하나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점이 뭐냐면 가장 그 지금 개별 자산에 투자한 거나 아니면 효율적 경계선에서 어느 한 점에 투자한 거보다는 훨씬 더 효용이 더 높아지는 그런 점이 되겠죠. 여기 지금 무차별곡선 안 그리는데 무차별곡선을 그려야겠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끝난 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게 지금 이 과제의 내용입니다. 보니까 세 번의 단계에 걸쳐 가지고 아마 과제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과제가 개별 자산 가지고, 두 번째 자산은 위험 자산만 가지고, 세 번째는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 앞에서 했던 EHW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우리 앞에서 했던 EHW가 X축이 쌀이고 Y축이 차인데,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어떤 지금 접해야 되는데 접하진 않았네요. 요 점이 뭐냐면 최적 생산점이고, 그 다음에 이, 이 가격선하고 접하는 어떤 점을 하나 또 찍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최적 소비이고,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가 X축이 뭐냐면 표준 편차고 Y축이 평균이었는데, 개별 자산들이 있고, 사실 여기도 뭐냐면 생산 가능성 안에 어떤 점도 있죠. 그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
개별 자산을 중에서 이 표준편차 가장 작은 거, 이 선이 더 좋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무형 자산이 있다면 접하는 점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점 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CAL인데 CAL에 접하는 무찰복선이 접하는 점을 구할 수 있는데 요게 요거네요. 그죠? 단지 지금 모양이 다른데 이 이유는 뭐냐면 쌀은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굿즈예요. 그다음에 차도 뭐예요?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굿즈예요. 그죠? 근데 평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굿즈인데 표준편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째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원점이 있으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가격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ESW를 투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네요.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에 새로 해야 될 과제는 ESW 5-1하고 5-2입니다. 5-1은 뭐냐면 여기 NUM 이렇게 적혀 있는데 numerically 문제를 풀어라니까 엑셀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거고요. 5-1은 뭐냐면 그냥 개별 위험 자산만 있다고 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이드라는 곳에서 전기간 월별 수익률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무위험 자산은 그냥 3%라고 가정하고 지금 사실 모임 자산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진 않는데 왜냐하면 위험 자산이라 했으니까 무위험 자산은 빠지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코스피 구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가이드에 들어가 가지고 요런 지수들을 구하고 이런 지수를 데이터 전 기간에 대해서 월별 수익률을 구하고 그러면 그 월별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수익률을 가지고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뭐냐면 요 개별 지수만 가지고 인제 뭔가 할 건데 코스피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무위험 자산도 여기다가 3% 에다가 딱 찍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뭐예요? 요 각 자산의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있으니까 여기다 평균 집어넣고 표준편차에 집어넣어 가지고 U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중에 U가 가장 큰 놈이 있겠지. 여기에서는 화학이 지금 U가 가장 큰 놈이네요. 그러면 화학을 지나가는 무찰복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되네요. 그죠? 예. 어, 두 번째는 뭐냐면 5-2인데 요거는 보니까 ANAL Analytically 문제를 풀어라니까 손으로 문제를 풀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개별 자산의 리턴을 구하라 그랬는데 아예 리턴하고 표준편차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A하고 B가 지금 평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라고 이야기를 데이터를 이미 주어줬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에 오로지 두 개 자산만 있고 이 두 개 자산 시가총액은 각각 비중이 2분의 1이라고 치면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 두 개 섞은 거겠죠. 반반.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구해지고 표준편차도 뭔가 표준적 공식이 있는데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F도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지.